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 한 차례 빅숏이 나와줬는데요. 이번 하락에 대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아무래도 이 문제들 때문이죠. 바로 실버게이트 뱅크런 우려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급락이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1월 달에도 언급이 되었고 이제 와서 또 왜 언급이 되고 있냐면 SEC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연기,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 있는 각 기관들이나 거래소들이 이 실버 게이트를 하나씩 손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실버 게이트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는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 것이고 또 어떤 매매 전략이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실버 게이트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야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실버 게이트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실버 게이트 같은 경우엔 원래는 기존의 은행이었지만 거의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 실버게이트가 하고 있던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실버게이트 환전 네트워크 SEN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를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달러로, 그리고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크라켄 등의 거래소가 주 고객입니다. FTX도 SEN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FTX가 파산했을 때 실버게이트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함께 받았고요. 또 하나의 업무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SEN에 있는 예치금을 이용하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따라 실버게이트는 영향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암호화폐를 건드려서 실버게이트의 이미지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디 듣도 보지 못한 은행은 아니고요.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는 전통 은행 중 하나인데, 이제 이런 은행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이번 주 1일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EC의 연간 10-K 보고서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 SEC 규정상 모든 상장 기업이 회계 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보고서이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 1년 동안 기업의 변화와 실적 등을 모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는 실버게이트가 이 서류 제출을 연기한 것이고,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연기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의 증시에서도 이제 실버게이트의 주가 또한 58% 정도 폭락을 했고요. 암호화폐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오늘 같은 폭락이 또 한 차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거래소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기업들 또한 이 실버게이트와 엮이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미니 거래소에서도 현재 실버게이트의 고객 자금이나 GUSD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버게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고객들의 입출금 접수나 처리를 이미 중단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 또한 최근 시장에 나온 소식을 감안해 예방 조치로 더 이상 실버게이트로부터의 이체를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은행 서비스는 다른 협력 은행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실버게이트에 중대한 노출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역시나 실버게이트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없다고 밝혔고,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5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2억 500만 달러의 대출 외에 다른 금전 관계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대출금은 실버게이트가 파산을 하더라도 사전 상황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죠. 이 외에도 팍소스, 갤럭시 디지털, 크라켄,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업계 내 다수의 유명 회사들이 실버게이트와의 파트너십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클, 테더, 코인베이스 또한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FTX 사태를 한번 겪어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현재 상황 또는 앞으로의 대응을 각 기관들 또는 거래소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버게이트의 영향은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전에 엮여 있었던 우리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충격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오겠지만 저는 이 충격이 오히려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이런 거래소 이슈 또는 어떤 암호화폐 안에서 문제들이 터졌을 때 나왔던 급락은 항상 기회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풀매수를 박아라, 뭐 고배 풀롱을 쳐라, 이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오늘 같은 과대 낙폭에선 비중 5%에서 10% 정도 손절을 하더라도 좀 타격이 없는 비중으로 소액은 충분히 담궈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물 입장에선 이런 급락대 아니면 언제 살까요? 오르고 있을 때 아니면 다 올랐을 때 사는 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FTX 때 사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전 세계 선물 거래소 2위, 3위라고 불리던 거래소가 파산을 했으니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개망했다, 개사기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15,632달러 저가를 찍었고 제 주변에서 코인하는 사람들만 봐도 16K 뚫리면 빤스까지 팔아서 풀매수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빤스까지 안 팔아도 아니 좀 더 양보해서 풀매수까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매수한 사람들 별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솔직히 원하는 그 가격대가 와도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수익으로 가져가지 그런 용기가 없으면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풀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용기가 있어서 비중 10% 또는 20% 쪽에서 분할 매수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많이 양보해서 FTX 사태가 터진 날 저 화살표로 표시된 시점에 물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면 최소 이번 상승 때 비트만 잡았더라도 37% 이상 수익을 봤을 거고요. 지금 뭐 단기간 짧게 하락을 했더라도 20% 이상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점이 어딘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급하게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확률이 좀 낮을 뿐이죠. 빅숏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단기 수익, 즉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패닉셀이 나오면 누군가는 분명 다 받아 먹을 거고요. 이런 경험을 또 한번 해봐야 다음번에 폭락이 왔을 때도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스 홀드 어제 언급을 했었는데 우선 일봉상으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는 나와줬습니다. 오늘 비트가 마이너스 4% 이상 빠졌었는데 당연히 이런 급락이 나올지는 몰랐지만 다른 알트들에 비해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아래 꼬리도 길게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그만큼 밑에서 누군가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개미들일까를 생각해보면 제 경험상 절대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아래 꼬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 빠진 걸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 방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말한 200원대는 이제 예시를 든 거고요. 이 200원까지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지금 누사이퍼 가격대가 3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존버를 하거나 또 무한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가치를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적당히 수익을 보면 익절하시고 하락하면 다시 분할 매수로 주춤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우선 저는 저 70원에서 80원 부근 정도 저 매물대까지는 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텔레그램방에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